10년대 초 대도라고 하면은 조세영 씨 다 기억하는데 말이에요. 부유층 상대로 그 물방울 다이아라는 걸 아주 대중적인 언어로 만든 사람이 조세영이었잖아요. 근데 이 사람 또 잡혔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? 요번에는 아마 얼마 전에 저 부동산 아마 재벌인 것 같습니다. 그 임대업을 하시는 분이 도난을 맞았는데 한 7억 5천 정도에 뭐 시계가 한 11개 정도 되고 뭐 이렇게 귀금속.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이른바 이제 아까 시장입니다. 그들 말하는 그 암흑 시장에 내놔서 역추적위에서 잡아보니까 조세형인 겁니다. 7억 원 상당. 예, 작물을 유통시킨 걸로 검거가 됐는데 본인은 절대 자기가 훔친 건 아니라고 그래요. 작물만 유통했다. 그래서 이제 일단은 경찰에서는 작물 알선으로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. 그래도 뭐 7억이면은 적은 금액은 아니니까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에 비교하면 물론 작을 수는 있겠는데, 근데 이제 뭐 이 조세형이 옛날엔 의적이다 뭐 별얘기 다 돌았잖아요. 네. 근데 도둑은 도둑이에요 보니까. 의적이라고 말 이름 붙여진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. 아니 네. 저 사람이 뭐 훔쳐 뭐 나눠줬어요? 받은 분 계세요 지금 여기서? 그러니까요. 예. 근데 근데 이게 예. 이 뭐냐면 사실은 저 사람은 맞아요. 저 사람은 절도범이에요.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사회상이 저런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거든. 그러니까 대도를 만들어내고 하는데 요즘 와서 이제 그런 건 좀 없잖아요. 왜냐하면 옛날에 잘 살던 사람의 그 기고만장이 너무 부자랑 이런 것이 너무 심했단 말이죠. 근데 요즘 와서는 이제 보면 대재벌 그룹부터 시작해서 저 이번에 누구예요? 롯데그룹 회장도 지금 갔잖아요. 국회에 가서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재벌그룹 회장들도 또 많은 부자들도 이제는 좀 겸손해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옛날같이 노골적으로 부자 자랑을 못 하게 됐잖아요.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의적이라든지 무슨 대도라든지 요즘 그런 건 이제 없잖아요. 예. 근데 이게 뭐 도둑질 많이 했으나 피 흘리게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아 그게 도둑과 강도의 차이지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아니 그나마 그래도 도둑으로서 자기 명예는 지켰다고. 강도는 안 했다. 강도는 안 했다. 도둑으로서의 자존심이다. 네. 예. 아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자체가 영웅 심리가 좀 있지 않았나요? 어떻게 보세요?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. 세상이 그렇게 만든다. 네. 이진봉 교수님처럼. 본인 출소하고도 계속해서 2년, 3년에 한 번씩 이게 사건을 치고 교도소 한 평균 2년씩 들어가서 살다가 한 1년 뜸했다가 또 한 3년 살다가 계속 이게 반복이거든요, 보면. 이제 범죄자 심리 중에 일부 자아도취 심리가 있는 범죄자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자신의 범죄를 가급적 숨기는 범죄자들이 있고요. 그거를 막 자랑하는 범죄자들이 있어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오게 되면은 생활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해요. 조세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. 결국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되느냐? 없는 데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있어 보이고 싶은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가 보니까 계속 이게 말려들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옛날에 체력이 좋았을 때는 결국은 조세영 씨의 어떤 그 도둑으로서의 가장 커다란 좋은 점은 체력과 민첩함과 기술이었거든요. 체력과 민첩함과 기술은 없으면서 뭔가 이렇게 자아도취돼서 멋진 생활을 하면서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다 보니까 이런 일에 말려들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리고 조세영 씨 말고 또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자신이 가난 말기가 결혼을 앞두고 근데 없어졌어요.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. 김복준 박사님,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? 아마 이게 헬스장에서 이제 만난 것 같은데 아마 사기 전과가 10범인가 그럴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예, 속였죠. 44살 먹은 안 씨라는 분인데 사기 전과가 한 10범 되고 아마 헬스클럽에서 만났던 그 여성분은 직업이 간호사였었어요. 근데 아주 자기가 IT 계열 기업에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고 소개를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서로 이제 좀 정이 가고 이제 좀 가까워져서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잡아가지고 청첩장까지 돌렸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결혼할 수 없으니까 가가지고 내가 가난 말기 선고를 받았다. 그래서 이 결혼을 좀 딜레이 시켜달라, 뒤로 밀어달라. 이제 그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은 또 그걸 믿고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? 결혼할 사람이니까. 돌봐주고 했는데 최종 마지막으로 병원비가 좀 부족하다고 80만 원을 가져가고 난 이후에 땡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해가지고 경찰이 신고를 해서 그 조사를 해서 검거를 해보니까 전과 10범입니다. 예, 사기 전과 10범이었던 그래도 이 사기꾼은 조금은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. 좀 더 질 나쁜 사기꾼들은 실제로 살림 차리고 사는 경우도 있어요. 완벽하게 자기 직업을 속이고 밖에 나가서는 나 변호사다, 나 의사 행세를 하면서 집에 들어와서는 정상적인 가장 행세까지
했던 사기꾼 열전도 있습니다. 그거에 비하면 결혼 직전에 간암 걸렸다고 얘기하고 결혼 파토 낸 것만 해도 그나마 아까 조생이가요. 나 피는 안 흘렸다고. 그거 똑같은 거다. 네. 악당은 악당이에요. 그런데 저는요, 그나마 사람 다치게는 안 했다. 네. 그렇죠. 사기는 쳤지만은, 그럼 요즘 보면 되게 사람을 다치게 많이 하잖아요. 그런 면에서 지금 김경진 변호사 말씀하신 등급이 있네, 좀. 기가 막힌 얘기인데 이런 사기꾼들 취조해 보시면 형사분들은 안 속아요?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? 이게요. 사기꾼한테 마음을 먹고 사기꾼이 달라붙으면 네. 안 속아 나가 먹을 사람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. 왜 그러냐면요. 제가 그런 사례도 봤어요. 자, 조사계, 경찰서 조사계 형사가 사기로 조사를 해요. 그래서 조사를 해서 구속도 시킵니다. 근데 나중에 보면 이 형사가 그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를 당해서 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. 그 정도로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으면 당하기도 합니다. 그리고 사기꾼들이 또 머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 어쨌든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. 사기 수법이 진화하네. 네. 그리고 정신없이 달렸어요. 문재인 대표까지 또 저희 프로그램 때문에 이 의식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 발표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.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